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이 흑백 요리사가 엄청나게 인기죠. 이곳에 나오는 다양한 요리들 정말 눈으로도 즐겁고 맛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나오는 요리들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죠. 이 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주얼리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런 주얼리들을 파인 주얼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가의 주얼리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부를 때에도 파인 주얼리 브랜드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인의 어떤 의미와 이것이 얼마나 수익성에 도움이 되나 공통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Listen.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요리사들의 어떤 레스토랑 정보들은 네이버에 흑백 요리사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종로나 청담 주변에도 매장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지금은 예약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열혈 시청자 모드로 제가 빠져들어서 보다가 음식에도 우리가 대중적인 음식, 어떤 이곳의 또 다른 심사위원인 백종원 대표님이 하시는 다양한 음식들, 아주 대중적인 음식인데 그런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특별한 날, 특별한 음식인 파인 다이닝 이렇게 포진이 되는구나 알게 되었고, 이 파인 다이닝의 세계가 참 다양하다. 우리가 모르는 식재료 정말 많고 모르는 요리법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 요리에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된 이 경연 과정에서 이 독창성이 가미된 그들의 실력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파인 다이닝의 어떤 특징들이 저희 주얼리와 상당히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공통점들을 좀 찾아보면 일단 재료 자체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시간을 쏟아서 소수를 위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우리 주얼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워너비 브랜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다양한 브랜드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좀 더 작업자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실상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곳 심사위원으로 나온 대한민국 유일의 지금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님의 레스토랑도 사정상 지금 폐업 중이고요. 대한민국 미슐랭 3스타 식당들이 전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3스타를 유지해온 가온이나 뭐 라연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온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2022년도에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걸 지원해주고 있던 기업이 손을 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라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라 호텔 안에서 사실상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스타에서 2스타로 이제 등급이 변경이 되었고요. 3스타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안성재 셰프의 모수가 3스타로 등극을 해도 지금은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결국 3스타 레스토랑은 현재는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인 주얼리로 생존하기 쉽지 않은 이유랑 너무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커다란 배추에서 어떤 속부분만 따서 그것만 가지고 요리를 하는 수율이 낮은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 자체가 이제 원하는 부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작업하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주얼리도 사실 최고의 어떤 기술자들이 이걸 잡고 시간을 오래 쓰면 그만큼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인건비 자체가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당장 농사를 지어도 어떤 기술자분들
어떤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 하루 쓰는데 몇십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업계의 최고의 어떤 실력자들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이 음식값이나 주얼리 값에다가 녹여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인정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이렇게 하나의 아트 시장, 미술 시장, 하나의 미술품을 구매하듯이 이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으면 가격 납득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중에서 또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곳에서 또 파인다이닝에 대한 어떤 실상을 알려줬는데요. 이 20만원, 30만원 하는 이 식당이 풀로 예약이 돌아가야지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음식의 식당이 매일 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파인다이닝이 적자라는 이야기고요. 이 대기업이 어떤 미술계나 체육계를 지원하듯이 이 파인다이닝 시장을 지원을 하면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양궁을 물심양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내듯이 이 파인다이닝 시장을 몇몇 대기업들이 꾸준하게 지원을 하면서 연구나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밀키트나 일반적으로 평소에 소비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쪽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하는 행동은 이거와는 이제 반대되는 길이죠. 어떤 대중의 입맛, 대중의 가격, 그걸 제공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결국에는 돈은 백종원이 번다. 이런 시장의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 아트는 상업적인 어떤 부분과 이 접점을 찾아내는 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불가리 140주년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도 제가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50년, 60년 전에 피땀을 녹여서 만든 그 한 피스 주얼리가 고객을 빛내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 브랜드 자체를 이제 빛내주고 있구나. 이 파인 주얼리 자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불가리라는 브랜드가 지금의 있기까지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스터피스는 이 아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극 소수만의 사람이 그 물건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뿐이죠. 실제로 고객들이 그 브랜드에서 사주는 거는 요런 이제 디바스드림 같은 심플하고 아주 실용적인 주얼리죠. 이걸 고객이 이제 비싸게 사줘야지 또 그 돈으로 어떤 마스터피스를 연구하고 시도하고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 패션위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들 제작하면서 이거 정말 계속 하고 싶은데 결국엔 이 피스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찰나고, 또 그런 고객을 만나는 게 참 어렵고, 결국 여기에서 또 해보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들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대중적으로 먹히기 위한 또 심플화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사실 도움도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나폴리 마피아님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 남긴 말이 있었어요. 본인은 집이랑 레스토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된 시간을 견뎠다. 근데 참 그 시간이 가치 있었다.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집이랑 레스토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우승의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사실 또 누군가는 한편에서 저녁을 해주느라고 내 저녁을 굶고 있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주얼러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저는 보내고 싶고, 또 언젠가는 또 빛을 이렇게 발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보면 올해도 또 기능올림픽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또 얻었고, 항상 주얼리 안쪽에서는 좋은 결과물들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 게 참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주얼러로서, 인간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